네, 안녕하세요. 기공학 캐드 3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저희가 실습을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 제도 전반에 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뭐 저희가 배운 게 일단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뭐 공짜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실질적인 도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CAD 자체를 배우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뒤로 밀어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CAD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온라인 강의가 2주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각자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에 좀 프로그램을 깔아서 조금 이론적인 거 얘기하고 실습을 이렇게 병행하는 식으로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공용 강연장에 저희가 오토캐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캠퍼스에 돌아오시면 별도 노트북이나 이런 개별 PC에 뭐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실습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너무 이론적인 수업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 강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격적인 오토캐드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습을 병행해서 저희가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프로그램 좀 기존에 다 설치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PC에 좀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판도 있고 또 학생들은 오토캐드 이용하는 게 사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가능한 개별 PC에 좀 깔아서 저희가 실습을 병행할 수 있게 좀 해주고 그래서 오토캐드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토캐드를 저희가 설치한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일부 학생들은 이미 좀 이런 프로그램에 좀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단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면 작업을 위한 여러 기본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들, 도면들을 열고 저장하고 또 어떤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2D CAD를 하기 때문에 이 도면 작업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 치수거든요. 치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도를 해서 작도를 해서 정보를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이라든지 면 이런 부분들을 뭐 직선이나 곡선, 뭐 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저희가 도면상에서 좌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그런 좌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좌표계에 대해서 기본 좌표계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능숙하게 저희가 원하는 제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토캐드를 좀 설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새는 워낙 이제 컴퓨터 개인 PC에서도 컴퓨터 성능을 굉장히 잘 갖춰놓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전체 학생들이 요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이걸 다 갖추고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일단은 그런 가정 하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실습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집에 있는 좀 여러 가지 사정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번부터 2주 동안은 사실은 크게 뭐 실습을 못하더라도 크게 뭐 진도가 뒤처진다거나 나중에 금방 따라올 수 있는 부분 그런 수준으로 일단은 강의를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
병원에 나갈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개별 PC에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깔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좀 봐서 일단 설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 사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요거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한번 깔아 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그냥 일단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도면 작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 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한번 깔아 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을 좀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토캐드 2017 평가판 버전을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 이제 무료 제품 체험판이라는 다운로드의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쪽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토캐드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토캐드에 대해서 여기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로 쭉쭉 진행이 됩니다. 아마 그냥 여러분들 워낙 요새 이런 것들에 익숙해 계시니까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들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를 해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어차피 지금 무료 체험판에 대해서 오토캐드사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면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학생이고 또 이걸 티칭하는 뭐 교사나 교수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 굉장히 다른 우리 상용 프로그램하고 달리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생 또는 교사로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귀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학생이기 때문에 숙명여대를 치시고 관련된 전화번호 옵션은 가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프로그램 다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는데 아마 무료 체험판 30일 동안 무료 체험판으로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 버전은 아마 3년인가를 그냥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으로 해서 좀 오랫동안 내 PC에서 개별적으로 좀 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뭐 계정이나 이런 거 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무료에서 30일간 무료 체험판 할 때는 꼭 굳이 그걸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좀 오랫동안 좀 사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계정을 생성하셔서 그렇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한번 설치를 해 보셨나요? 네, 워낙 양이니까 중간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PC에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뒤에 뭐 예제나 이런 것들 푸시려면 실제로 구동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고, 사실 교재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사실 어떻게 실행해라 이런 내용들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따라 하시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되게 쉽게 그러면 되지 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막상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습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특성 자체가. 그래서 교재 없이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거 이렇게 막 그려보고 지워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꾸 그냥 연습 삼아서 해보시다 보면 굳이 교재 필요 없이 그냥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그림 방식에 금방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 가지 연습도 해보시고 그런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처음에는 그 기능들을 정확하게 익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셨으면 실행을 하시면 돼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요새 컴퓨터 사용이라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오토캐드 2017년 아이콘이 바탕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드디어 이제 오토캐드를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바로 첫 화면은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또 화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앞에 이제 이 뒤에 잠깐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요 내용은 일단 저희가 이제 오토캐드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딱 어떻게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뭐 팔레트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이제 막상 해보시면 밑에 이제 명령창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저희가 명령을 입력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라인을 그린다든지 지운다든지 뭐 객체를 잡아낸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이동을 시킨다든지 뭐 스케일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모든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막상 해보면 밑에 이 명령창에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게 빠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한 게 이제 상부 쪽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아이콘화해서 이렇게 팔레트라고 해서 이제 아이콘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라인, 뭐 폴리라인, 서클, 뭐 아크 이런 게도 있고 move, rotate, 뭐 mirror, 뭐 이런 필렛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명령을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뭐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익숙치 않을 때 상부 쪽에서 저 아이콘을 클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명령들이 그 명령창에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창에도 저희가 명령 입력하면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해야 될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원을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어떤 그 선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심점에서 반경을 얼마로 할 거냐 아니면 원이 지나는 뭐 세 개의 점을 지정해라 뭐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최종의 저희 도면상에서 그게 저희가 구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밑에서 상세하게 단계별로 이제 유저가 어떻게 명령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일단 먼저 해주시고요. 나중에 지금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 익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상태 표시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구석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 오토캐드가 운영된 상태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아마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단축키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객체 스냅의 어떤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교, 좌표, 직교로 해서 직선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명령창을 넣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잠깐 설명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태를 이제 보실 수 있게 저렇게 이제 상태 표시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사실 뭐 일일이 지금 이게 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교재나 이런 거에서 각 항목별로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걸 봐서 지금 상태를 확인하면 되는구나 정도.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씩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목적 자체는 딱 화면을 열었는데 사실 보시면 뭐부터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작업 공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능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익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 이번 학기 동안 이 강좌를 통해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깔아봤고요. 그다음에 막상 실행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면 이제 교재 화면으로만 보다가 아마 지금 여러분들 PC에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바로 지금 같은 화면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글 버전을 대부분 많이 까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저는 어떻게 깔다 보니까 지금 영어 버전이 깔려 있는데 하여튼 기능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버전에서 보시면 뭐 상세하게 이제 여러 가지 폰 누르시면 헬프 메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봐가면서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천천히 학습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이 혼자 하시기에는 좀 그러니까 제가 강좌를 통해서 주요한 기능들 중심으로 먼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캐드의 명령은 명령행에 일단 명령을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갈 거고요. 막상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구 팔레트의 명령 아이콘을 일일이 클릭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거는 뭐 선호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도구 팔레트의 명령을 또 클릭을 하면 또 상세하게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이콘에 나타나는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이 뭐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천천히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명령을 저희가 이제 명령행에 이제 치고 나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보통 PC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흔한 게 엔터를 치는 거죠, 그죠? 엔터를 치셔도 되고 오토캐드에서는 스페이스바를 쳐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의 기능을 스페이스바와 같이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명령이 실행이 되게 돼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도 뭐 된다고 하는데 마우스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엔터나 스페이스바로 실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어떤 작업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명령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 까셨으니까 한번 조금씩 해가면서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오토캐드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사실은 크게 여기서 따로 화면을 가지고 해보지는 않을 텐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도면을 오토캐드로 그리려고 그러면 새로운 도면의 공간, 그러니까 파일을 저희가 불러드려야 되겠죠. 템플릿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면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면을 불러올 수 있느냐. 뒤에 이제 몇 가지 예제 파일을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릴 텐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직접 어떤 그 기능들을 실행을 함에 있어서 직접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거를 뭐 지워본다든지 뭐 연결을 해본다든지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제 파일을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불러오셔야 되잖아요. 뭐 당연히 불러오기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저희가 메뉴에서 새 도면을 만들 때 오토캐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양식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arcadiso.dwt를 표준 양식으로 일단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파일을 기준으로 일단은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식은 A3 양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뭐 A4나 A1 뭐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규격에서 A3 규격으로 해서 국제 규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X하고 Y의 영역이 X의 길이 방향이 약 420mm, 이쪽 세로의 방향이 한 297mm의 도면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고, 그럼 이거를 좀 바꾸고 싶다, 나는 A4 용지, A4 규격에 하고 싶다, 아니면 A1 규격에 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규격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아까 말씀드린 arcadiso.dwt 이 파일로 진행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뭐 파일의 유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자세한 내용들이 사실 교재에 담겨는 있는데 꼭 나중에 필요하실 때 교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보시는 게 일단은 저희가 빨리 좀 효율적으로 오토캐드를 익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략히 넘어가고요. 나중에 지금 어차피 실행할 때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프랙티스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굉장히 금세 여러분들이 체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파일 블로그 저장하고 뭐 이거를 연습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D 도면 작업을 위한 기본 명령 중에 일단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사실 좌표계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토캐드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의 좌표를 지원을 합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절대 좌표계, 어떤 특정한 원점, 저희가 원점을 지정한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X축과 Y축의 좌표를 지정하면 그 지점이 딱 위치가 정해지죠. 네. 절대 좌표계가 있고요. 또 상대 좌표계가 있습니다. 상대 좌표계는 저희가 절대 좌표를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작업한 위치,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지정을 하면 저희가 특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력학, 특히 이제 동력학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 요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일단 개념이 적용이 돼 있는데 막상 해보면 사실은 절대좌표가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도면 작업을 해보시면 그려보시면 상대좌표로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원점이나 기존에 했던 어떤 정보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게 내가 어떤 특정 수치나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작업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상대좌표를 좀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극좌표는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어떤 X축과 Y축 방향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처럼 X하고 Y 좌표로 해가지고 어떤 걸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와 각도를 가지고 특정을 하게 됩니다. 위치를. 물론 이제 이게 3차원으로 되게 되면 다시 이제 X, Y도 있지만 Z축까지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극좌표 개념을 쓰게 되는데 극좌표도 이해를 조금 해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각도와 어떤 길이만 알고 있으면 모든 공간상, 평면상의 모든 위치를 저희가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어떤 좌표계로 이루어져 있고 유저가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기서는 이제 학습 목표는 아까 말씀 이런 세 가지 좌표 형식을 이해를 하고 저 좌표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그 가장 기초적인 선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선이 됐든 원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호가 됐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곡선이 됐든 이제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면서 익혀야 되거든요. 그냥 개념적으로 맞아 나 절대좌표 알아, 상대좌표도 뭐 이해되겠어, 극좌표 알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싹 책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작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고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저희가 도면은 한정된 시간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좌표보다는 상대좌표도 편한데 극좌표로 하니까 훨씬 더 쉽게 잘 그릴 수 있는데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를 거기서 익히시면 되거든요.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좌표가 그냥 편해. 상대좌표가 골치 아파. 그럼 절대좌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절대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선으로 사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20,20에 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20만큼 더 간다 그러면 x좌표가 40이 되겠죠. 40,20 그 다음에 y좌표로 20을 더 간다 그러면 40,4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령창에 이제 라인을 치시고 좌표 값을 4번 땅땅 엔터 아니면 스페이스바 또 땅땅 x 아니면 스페이스바에서 4번 치시면 선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쉽죠. 쉬우니까 좀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그림들을 여러 가지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위치에 대한 정보, 좌표 정보가 있으면 그냥 치면 되는데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좌표를 좀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이제 첫 번째 점은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점 저희가 클릭을 하거나 좌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 20 정도 길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상대좌표의 어떤 그 문법은 여기 골뱅이 표시 있죠. 골뱅이 표시를 누르면 나는 상대좌표를 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누르냐면 거기서부터의 좌표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20을 가려고 그러면 아까는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기준을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넣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좌표 같은 경우는 나 원점은 이제 나는 모르겠어. 내가 현재 요 직전에 작업을 했던 거로부터 x로 얼마, y로 얼마를 지정하는 점에 나는 나의 직선의 끝점을 지정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의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찍고 나서 그러니까 골뱅이 표시하시고 20,0을 찍으시면 동일하게 x방향으로 20만큼 간 위치에 저희가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y방향은 지금 20,0에 해당하는 이 점으로부터 위쪽으로 이제 y방향으로만 20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난 상대좌표를 할 거야. at 찍으시고 0,20을 찍으시면 y방향으로 20이 가겠죠. 근데 만약에 20,0에서 지금 요 위치에 점을 찍으려고 했는데 at을 표현 안 하시고 그냥 0,20을 찍으시면 어디에 찍히겠습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한 0,20에 찍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상대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at 요 골뱅이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오토캐드가 얘는 지금 상대좌표를 기준으로 나한테 명령을 주는구나 하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난 상대좌표를 하지만 나 이쪽에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절대 원점 기준으로. 그러면 그냥 골뱅이 표시 안 하시고 그 점을 지정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되지. 야 상대좌표를 한 번 했으면 무조건 다 상대좌표를 해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극좌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니고 길이와 각도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위치를 지정하는 이제 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얘도 사실은 이제 나는 상대적인 이걸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느 이미지 시작점을 찍으시고요. 거기서 상대좌표를 찍으시고 at 해서 난 상대좌표를 쓸 거야 하시고 극좌표를 쓰시려 그러면 반경을 길이값을 치고 부호값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부호 표시죠. 부호 표시 보시면 아시겠는데 부호 표시라고 그 다음에 각도를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미 시작점에 있고 나는 이쪽 방향 길이 20인 방향으로 할 거야 그러면 길이가 20이잖아요. 대신 이제 상대좌표 개념이니까 골뱅이 하시고 20을 하고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가 위치해서 이쪽 방향은 우리가 저기
그 수학에서 이렇게 4분면 했을 때 각도는 사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90, 180, 270, 36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쪽 방향은 거의 이제 수평이니까 각도가 0이 되겠죠, 그죠? 나는 각도가 0인 방향으로 20만큼 가서 점을 찍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저기 이제 두 번째 점에서 이제 요 세 번째 점을 찍으려고 하면 두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는 얼마니까 길이는 또 20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대신 각도는 보니까 위쪽이니까 90도만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쪽 방향 세 번째 점을 찍으려고 그러면 길이는 20인데 각도는 180이네. 그래서 180을 좀 문법에 의해서 찍어주시고 하게 되면 결과는 같습니다. 절대좌표계를 하시나 상대좌표계를 하시나 극좌표를 하시거나 같긴 한데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게 더 편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나는 이 방식이 훨씬 더 나한테는 맞아, 안 헷갈려, 뭐 이런 방식 하나 지정하셔서 주로 이제 그 방식으로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시되 뭐 그렇다고 나 절대좌표계는 절대 안 써,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게 맞으니까 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가끔은 섞어 쓰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예제 같은 데 보시면 뭐 상대좌표계로 해서 카르테시안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또 극좌표로 이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좌표계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다 알고 있어, 저거 별로 어렵지 않네 이렇게 그냥 하고 싹 넘어가시면 사실 다음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까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동일하게 앞서서 꼭 20by 20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서 뭐 크기나 이런 사이즈를 좀 바꿔 가시면서 절대좌표로 한번 사각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습이 여러분들의 스킬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사각형을 상대좌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극좌표로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이런 사각형이나 어떤 선을 계속 긁어 나감에 있어서 사실은 좌표 기준으로 저희가 입력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토캐드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은 마우스거든요. 그 도면 안에서 마우스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도면 위치도 바꾸고 뭐 물체를 막 이동시키고 막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막 하시는 게 가장 마우스가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동일한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우스로 하시게 되면 저희 실제로 제도할 때도 보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오토캐드 없을 경우에는 스케치북에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제도 그 자 있잖아요. 자하고 뭐 컴파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우개로도 막 지우고 하면서 엄청 작업을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자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수에 막 그런 것들이 묻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 도면이 더러워지고 막 그래서 그거 다시 지우고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원시적인 그런 제도를 했었는데 오토캐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 사각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모든 그 내 각이 다 90도가 돼야 되고 그 직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마우스로 해서 대충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그런 거 맞추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그런 직교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F8키를 누르시면 어느 한 포인트에서 F8키를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거기서부터 90도, 180도, 270도, 360도 요 정확하게 90도의 어떤 각을 맞도록 해서 이쪽 방향, 수평 방향으로 가게 되면 0도의 각도로 쭉 그냥 선이 이어지게 되고요. 위로 하게 되면 다른 각도는 안 됩니다. 딱 90도 위치로만 얘가 마우스를 이동하면 길이만 늘어나게 270도 하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동일하게 한번 사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참 편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좌표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저희가 위치를 잡고 하는 게 좌표값이 있으면 제일 편하고요. 좌표값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입력해가지고 명령시간에 입력해서 그런 게 가장 편합니다만 실제 저희 작업을 하다 보면 좌표값이 아니라 그냥 수치가 얼마로 주어지고 어디에 얼마만큼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은 마우스를 하는데 직교 모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한번 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토캐드를 한번 켜시고 그런 것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주세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프랙티스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 나실 때 처음에 좀 익숙치 않을 수 있거든요. 명령을 넣는데도 얘가 원하는 대로 엔터를 쳤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조작상의 순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시려고 그러면 자꾸 반복적으로 그냥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시면 쉽게 익숙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일단 해보시고 아까 그냥 간단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했을 때 요 파일은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방식으로 위에 있는 요 기본 선 위에서 동일하게 한번 선들을 연결해서 아래 부분과 같이 수치도 나와 있고 각도도 나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각도로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좌표를 알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점 찍고 요 좌표 입력해서 하면 라인이 쫙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좌표 지금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럼 사실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제 계산하시면 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실 이제 상대 좌표 개념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점에서 여기의 길이와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계산기 뚫으시면 아니면 암산으로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상대 좌표를 쓰시면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극좌표 개념으로 직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여기가 135도면 이쪽은 얼마입니까? 45도죠. 180도니까 이 점에서 길이는 50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라인 치시고 골뱅이 하시고 길이 50에 45 이게 부등호에서 45 딱 치시면 바로 이 점에서 이 점이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절대좌표로 한번 해볼 경우, 상대좌표로 해볼 경우, 극좌표로 해볼 경우 어느 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편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해보시면 저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불러오셔서 하시면 바로 이제 화면에 뜨거든요. 거기서 한번 작업을 하시고 이것저것 막 조정해보시고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하셔도 되고 여러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좌표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좌표계 기준으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의 기본이 되는 이제 직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잘못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뭘 그렸는데 이거 잘못됐네. 그다음에 이거 해서 이 부분 좀 지우고 다른 걸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막상 뭘 지웠는데 내가 지워서는 안 되는 걸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는 좀 익숙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인가요? 다시 이제 우리 한글이나 이런 데서 저도 이제 키로는 바로바로 나왔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다시 되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해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런 명령이 뭐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undo, redo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 아까 이제 여러분 연습하시다가 나 좀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절대좌표 아니고 다시 그 선을 난 극좌표로 연결해 볼 거야 하면 물론 이제 그 마우스 이동하셔서 이렇게
객체를 지정하셔서 지우셔도 되지만 그냥 요 전 단계로 돌아가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두나 그리고 다시 앞 단계 돌아가면 리도 이런 명령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작업창에서 명령어를 넣으시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단축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erase 하면 이제 다 지우는 건데 E만 눌러도 사실은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undo도 사실은 U만 쳐도 이제 undo의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의 사각형을 라인 명령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근데 이제 라인을 그리실 때 한꺼번에 연속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그러면 그 작업 하나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작업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U와 언도의 차이점 알아보시려면 라인 하나 그리시고 거기서 한번 멈추시고 다시 라인 명령을 치시고 끝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라인을 그리시고 다시 멈추고 다시 라인 명령을 하게 되면 총 사각형 4개의 작업이 지금 일단은 어떻게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U와 언두를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조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팁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언두는 아까 이제 U와 언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리도 명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취소한 명령만 한 차례만 되돌릴 수 있거든요. 계속 리드 하면은 계속 쫙쫙쫙쫙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토캐드에서 이제 정해놓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도면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하고 오토캐드를 종료한 다음에 다시 켜가 봤는데 뭐를 내가 지금 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언두와 리두를 잘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토캐드 상에서는 그 전체적인 작업이 저장을 하면 그냥 그거는 픽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저장하는 순간에 딱 픽스해 놓고 기존에 있는 레코드를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언두와 리두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조금 저장을 하시기 전에 이게 정말 내가 최종의 지금 단계에서 최종이다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렸으니까 어떤 객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뭐 직선이 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렸으니까 사실은 지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자꾸 이제 예전 얘기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저희가 결국은 뭐 스케치북이나 이런 그 도면 작업을 할 때 직접 할 때는 사실 지우려고 그러면 지우개로 지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리고 지우개 성능이 굉장히 좋았어야 돼요. 그냥 이게 깨끗하게 그려지려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자를 때 그릴 때도 너무 이렇게 꽉 눌러서 그리면 그 종이 자체에 그 홈이 파인다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 그런 뭐 힘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사실은 오토캐드를 통해서 컴퓨터를 하다 보면 아주 말끔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지우는 명령은 뭐 땡땡땡땡땡 했지만 erase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르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우는 걸 저희가 erase 명령창에 치시면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서브 메뉴가 나오면 다 지울래? 아니면 어디를 지울래? 오브젝트를 지정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특정한 선이나 뭐 원이나 사각형을 지우려고 그러면 그 부분만 지정을 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역을 지정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창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선이나 이런 것들 객체들을 지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난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할 거야 깨끗하게 뭐 이렇게 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 erase all 치시면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예제 파일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한번 지워보시고 영역을 지정해서도 지워보시고 영역을 지정해서 했는데 내가 지우기 싫은 부분까지 지워졌다 그러면
리두를 하셔야죠, 그죠? 다시 복원시켜서 다시 지우고 뭐 그런 작업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EDF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까신 그 오토캐드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것저것 연습해보세요. 이게 오토캐드는 컴퓨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새로 그리셔도 되고 깨끗하게 지워주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 명령 중에서 아까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저희가 A3 기준으로 도면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좀 큰 도면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뭐 흔히 익숙한 A4 기준으로 저희가 뭐 도면을 좀 작성해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도면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공간은 사실은 오토캐드 상에서는 사실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역 자체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규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크기에 따라서 영역들이 규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A3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A4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7 곱하기 210의 영역을 저희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릴 영역을 저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미트라는 건데요. 교재나 이런 거 보시면 좀 잘 나와 있으니까 명령행에 이제 리미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를 치시면 왼쪽 이제 제가 사각형 공간에서 왼쪽 하단과 상부 끝단을 지정을 하면 사실은 이 사각 공간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두 지점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왼쪽에 원점을 제가 0,0을 하니까 뭐 굳이 뭐 난 저걸 100,100부터 시작하겠어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인쇄하실 때 이럴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뭐 0,0을 일단 큰 그게 없으시면 하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 상단 부적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요 표준 규격 아까 디소점 DWT는 A3 규격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뭐 A4 규격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420 곱하기 297을 297 곱하기 210으로 바꾸셔서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그 영역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오토캐드에서 얘는 이 사이즈에서 도면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사실은 마음대로 줌업 됐다가 다시 이제 줌아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줌 명령을 치시고 그러면 줌을 어디를 할 거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영역별로 해서 확대할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줌 5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정하신 그 크기에 맞게 화면이 사이즈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이것도 이제 프랙티스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닌데 사실은 막상 저런 걸 하려고 하려면 이 절차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밋 명령을 치시면 ON하고 OFF를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 메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ON의 영역은 뭐냐면 한 개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요 그 도면의 규격 밖에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뭐 어떤 객체를 그렸다 그러면 도면 밖에는 안 그려지게 하겠다. 왜냐면 내가 그 공간을 항상 머릿속에 익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ON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 넘어서서 만약에 그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케치북은 이게 제가 어떤 도면은 아니까 그 안에서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로 이제 오토캐드 같은 넘어갔을 경우에는 안 그려지게 됩니다. 안 그려서 내가 그러면 내가 설정한 규격이 넘어갔구나. 그래서 요 안에 그려야 되겠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역을 다시 넓히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요 리미트를 지정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시 뭐 이쪽에서 그 영역을 다시 그리기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 좀 확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뭐 일단은 그려진 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뭐 그건 다시 전체적인 그림을 뭐 무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든지 다시 재배열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은 그려 너는 그리기만 해 할 때는 이제
부분을 오프로 하시면 한 개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한 개를 짓는 거를 오프한다는 얘기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저기서 저희가 정한 저 그걸 넘어가서 그리시더라도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오토캐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해주시면 앞으로 작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 이제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도면 작업을 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첫 시간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좀 안 되니까 다행히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어렵지만 이 오토캐드 자체는 사실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계신 PC에 좀 깔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아까 이제 한 대로 좀 용량이나 이런 것도 좀 안 맞는다 싶으시면 사실 기존에 좀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좀 지우시고 이렇게 정리하셔서 좀 용량이나 이런 것도 확보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 안에 있는 실습실에서 갖춰놓은 PC에서 하시면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함은 일단 저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일단은 좀 함께 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직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당연히 이제 우리가 홀을 그린다든지 곡선을 그린다든지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원을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면을 조절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토캐드의 장점은 도면상에 그리는 거는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하면 다시 그걸 지우거나 변경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든 굉장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객체 스냅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안에 그려있는 여러 가지 엔티티들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그리다 보면 만약에 어느 이런 선의 중심선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교차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원이 아니라 어떤 타원의 중심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어떤 다른 선이나 이런 것들 그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오토캐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객체 스냅에 대해서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는 중요한 어떤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는 이제 실습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틈틈이 뭐 이론적인 건 사실 한번 들으시면 뭐 다시 뭐 재생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습득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집에서 틈틈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 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연습을 좀 해주시고 예제 파일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선행 학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 마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한번 오토캐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오토캐드 2017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한다면 다음 같은 이제 화면이 뜨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디솔전 DW7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작업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조금 그런데 여러분 아마 키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Start Drawing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Open Files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파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위쪽을 누르시게 되면 뭐 파일을 새로운 걸 할 거냐, 기존 파일을 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New를 눌러 보시면 아까와 같이 아카디솔.dwt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로잉이 있으면은 그렇고 이제 드로잉 2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팔레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인 뭐 그런 게 있고요. 밑에 하면 이제 명령창에 이제 그런 게 뜹니다. 이 라인을 찍으시면 아니면 이제 서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원을 그릴 거냐 이런 건데 클릭하시면 되고 명령창에서도 이제 저희가 서클이라고 치면 여기 서브 메뉴로 이제 이런 것들 뭘로 할 것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아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아크를 그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문법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보시면 사실은 F1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나중에는 그냥 거의 체득을 해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이런 것들을 좀 서서히 익혀 가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업 공간 팔레트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라인 치면 뭐 첫 번째 포인트를 지정을 해라. 네, 다음 포인트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좌표를 하실 거면 다음 포인트를 치셔도 되고 상대 좌표로 하실 거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하는 걸 뭐 500 곱하기 500 하면은 첫 번째 포인트 제가 좀 더 큰 데다 찍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 바를 치시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제 라인 한번 쳐보죠. 잘 쳐보고 다음번 이렇게 하시고 다음번 이제 라인을 치시고 첫 번째 포인트를 하면 사실 이렇게 끝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상대 좌표를 치신다 그러면 골뱅이를 치시고 그죠? 길이는 100을 가겠다. 100에서 또 위치는 y 값은 변동이 없이 간다 그러면 거기서 딱 치시면 요 길이만큼의 라인이 새로 이제 그려지신 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위쪽으로 한번 쳐볼까요? 라인에서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 극좌표로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은 at 길이는 좀 크게 볼까요? 한 300 하고 위로 하니까 얼마 됩니까? 90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딱 하고 스페이스바를 치시면 그 크기의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우스로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라인 하시고 이 부분을 치시고 F8 키를 누르고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90도 단위로 직선을 하게 되고 위치는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제 커서 쪽에 보시면 이제 그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길이에 맞는 부분을 길이만큼 충분히 가셔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길이 방향, 90도 방향, 180도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찍으시고 스페이스바 치시면 다음 같은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예제 파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하셔서 보시면 요 파일 제가 이제 요 파일을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시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파일 네임이 이제 파트 2-0인데 요 파일이 아마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거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한번 선을 그려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인 하시면 요 위로 가야 되죠. 첫 번째 포인트 찍고 두 번째 포인트 찍으면 사실은 선이 그려지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기본에 원래 이제 선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라인을 여기서 하시고 싶다. 물론 이제 여기서 아까 여기 직교좌표를 꺼야 되는데 F8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으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극좌표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골뱅이를 치시고 길이가 얼마죠? 50이죠. 50에 각도는 45 하면 딱 그려지고 스페이스바 치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그냥 동일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냥
제일 쉬운 걸로 끝포인트 끝포인트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복잡한 선 하실 때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습의 목표 자체가 그 좌표계를 이해를 하는 거니까 아까 이제 동일한 사각형을 절대좌표계로도 그려보시고 상대좌표계로도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극좌표계로도 한번 그려보시려고 제가 연습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 직교 모드 F8을 누르셔서 동일하게 한번 마우스로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런 거 해보시고 여기서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상대좌표를 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 절대좌표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요거는 극좌표로 하는 게 더 편하겠네 하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예제 파일 드리는 거니까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내용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레이즈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파일을 그러면 이제 이미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이게 예제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레이즈를 치시면 오브젝트를 이렇게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로 해서 찍으시고 스페이스바를 치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근데 이거를 나는 다시 돌리고 싶다. on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undo 하셔도 되는데 u와 undo의 차이점 한번 제가 한번 익혀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erase를 하시고 select object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all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시 on을 치시면 다시 돌아오고요. 네,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ase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일부분만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erase all 아니면 뭐 이제 클릭해서 영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erase all 하면 다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U를 치든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리두를 치면 다시 이제 전번으로 돌아가죠. 아니면 undo를 하시게 되면 undo는 이제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령어를 제대로 친 거잖아요. 그래서 U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번 단계로 그냥 바로바로 가게 되고 undo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서브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끝단에 일단 1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만 다시 할 거냐 아니면 두 단계까지 다시 복원할 거냐 세 단계까지 복원할 거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을 치면 원래 1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리드를 쳐볼게요. 그럼 다시 돌아가고 다시 언두를 해서 두 번째 것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위에 지붕만 지워 쓰는 단계까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리드로 돌아가서 언두해서 한 번째 그냥 우리가 U랑 똑같이 한다 그러면 요 전번 스텝까지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드와 언두 아니면 계속 U를 치면 단계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별건 아닌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팁으로 생각하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